김주구입니다. 11월 30일 종목 연구 2부입니다. 그렇죠. 1부에서 하나금융지주 등등을 해가지고 이마트까지 12종목을 봤는데요. 하나금융지주, 효성 TNC, 포스코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팔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삼성 SDS는 좀, 기준선이 구름이 달랑달랑 하니까 매도 의견이고요. 여기 CJ는 웬만하면은 지금이라도 파세요라는 의견입니다만은 그 외에는 나빠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효성 TNC, 포스코 다 상승 추세의 와중에 있는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보령제약이나 세종텔레콤은 너무나 뜨거우니까 언제 팔라고요? RSI가 팔라고 팔아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신성 ENG 내지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죠. 지금이라도. 자,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인텍 플러스까지 11종목을 재빨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1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좀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서 3부까지 한 1부당 한 10개씩을 해가지고 나머지 34개 종목을 다 분석할 예정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종목을 줄여야 되니까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착순으로 10개씩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올라온 종목들은 선착순에서 바로 뺄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텔레칩스 자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합니다만은 자주 올라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제 뺄 것이고, 그리고 선착순인데 다른 분들이 좋아요 저도 해주세요라고 댓글을 가서 응원 댓글을 달면은 선착순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올리겠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싶죠. 자, 그죠?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재빨리 살펴봅니다. 고점에서 물리셨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고점은 어디서 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은 계속 보유, 앞으로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점에서 샀든 바닥에서 샀든 상관없이 매도하자 하는 게 제 주장이죠. 그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죠. 기준선 넘어섰잖아요. 여기서. 그죠? 기준선을 다시 무너뜨렸다가 다시 넘어섰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하루 이틀만 되면은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구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후행 스팬도 캔들 위쪽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밀려봤자 기준선이 아니겠느냐, 내려가 봤자. 그러니까 상승을 예상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고점에서 물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다는 거죠.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다진 매수도 괜찮아 반대하지 않는 다른 분 같은 경우에 구름 밖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진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죠? 자,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추가 매수할까요? 예, 추가 매수 오케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는 말에 좀 어폐가 있고, 어쨌든 간에, 예,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밖으로 고개를 싹 냈잖아요. 후행스펙 문제 없고, RSI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단, 항상 우리는 이럴 때마다, 혹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하는 플랜 B를 항상 고려해놔야 되겠죠. 그죠? 플랜 B가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니구나, 이게 혹시 이래 될지 모르구나 하는 거죠. 기준선 무너지면은 구름 같이 무너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하다못해 주가 매수하더라도 주가 매수한 물량만이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말에 같은 말입니다만은 기준선이 얼마죠? 27,55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29,550원 기준에서 2,000원 더 밀리면은 어쩐다고요? 던진다. 그죠? 던진다. 그래서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문제 없으면 아니고, 예, 사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준선 돌파, 지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RSI는 별 문제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자, Y팜입니다. 고수들이 샀다 그래서 17,000원에 샀는데 물렸다. 이거는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분석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내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하는 거 괜찮아 보인다. 근데 구름에 걸려 있는데 아마도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타진 매수는 괜찮다라고 예전에 분석을 했네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진 매수한 이후에 얘가 구름 상단에, 구름 하단에 이렇게 걸리면서 다소간 좀 버벅거리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전환선 내지는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타진 매수는 유효합니다. 그렇죠. 뭐 여기 구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다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17,000원 본전을 언제 살 수 있는지는 그러나 말씀드릴 수가 어렵습니다만은 RSI로 봐도 그렇고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뭐 기준선 넘기도 그렇고 이 종목이야 가지고 계셔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유 내지는 다른 분들은 타진 매수 괜찮아 보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독입니다. 한독은 어떻게 같습니까? 기준선 그냥 아주 심플하죠. 우리 전략은 아주 심플하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던진다.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얘가 반등하더라도 기준선 위로 잘 못 넘어가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설령 기준선을 넘기더라도 구름 상단 하단에 처박혀 가지고 저항을 받고 도로 밀리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서 반등해 가지고 기준선에 걸려서 다시 내려왔고 다시 반등하더라도 또 기준선에 걸려서 다시 내려왔고 넘어가서 기준선을 겨우 넘기는 건 했습니다만은 기준선을 겨우 넘겨서나 구름 상단에 걸려가지고 하단에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오더니 급기야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긴 하였습니다만은 드디어 어떻겠습니까? 기준선마저 또 무너졌으니까 아마도 얘는 이쪽을 구름의 벽을 타고 이렇게 밀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는 어떻게 주로 제가 의견을 잘 내냐니까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그냥 빨리 팔고 이 돈 가지고 다른데 종목을 사는 것이 속 편하지 않나요? 라는 쪽이죠. 그죠? 자, 매도 의견입니다.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는 일단은 잘 가다가 주가의 끝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 끝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다이버전스의 기운이 엿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서 기준선을 무너뜨렸죠.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 오늘따라 또 기준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아마도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구름 근처에서 이런 데서 지지를 받을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뭐죠? 다이버전스가 이게 별로 눈에 잘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은 아직까지는 구름과의 거리는 뭐니까 완벽하게 상승세였다가 하락세로 바뀔 가능성보다는 뭐 구름 하나 들어오면서 버벅거리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긴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얘가 뭐 구름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다이버전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일부라도 타진 매도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러면 타진 매도하는데 고정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경건 까고 계시다가 하다못해 주가가 더 내려오면 사든가 아니면 나중에 기준선을 다시 올라서면 그때 가서 추세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죠. 지금은 리스크를 줄이자. 기준선을 무너뜨렸다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텍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렇게 해놓냐니까 이거 혹시 지우고 볼까요? 이게 컵
아니냐, 커비드 핸들이 아니냐 라고 하셔가지고 커비드 핸들인지 보려고 했죠. 일단은 뭐 가능성은 비슷해 보이네요. 그죠? 이게 컵처럼 보이죠. 컵. 네, 컵 베이스. 그죠? 이게 컵이고 그다음 올라왔으니까 올라왔다가 컵 만들고 지금 핸들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래량, 이쪽 컵벽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쪽 컵벽에서 거래량은 자식은 좀 부진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컵에 물이 새겠는데요. 그죠? 이쪽 컵은 이만큼 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된다면은 여기다 물 부으면은 이쪽으로 물 안 새겠어요. 그죠? 물이 채 안 당기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이쪽 거래량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뭐 이쪽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동안 거래량이 별 보였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크게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거래량 이 정도 같으면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커비드 핸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이때 거래량이 바바바박 늘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 거래량 늘어난 것이 주가가 전고점을 넘기면 여기가 매수의 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텍이 커비드 핸들을 만드는 중입니까? 뭐 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컵 비슷하게 만들다가 그냥 주르르 빠졌던 가짜 컵들의 습관을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짜 컵일 수도 있고요. 얘가 진짜로 컵이 되려 그러면은 핸들을 만들어야죠. 그죠? 핸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핸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직은 단정적으로 예스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그러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컵 핸들이 만들어지는 꼴을 보고 그리고 16,000원 전고점 요건 넘어갈 때 그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컵 바닥에서 컵 꼭지까지가 4,000원쯤 되니까 다시 4,000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0,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컵이 핸들이라면 그러려면은 핸들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바방 올라가서 16,000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사나요? 16,000원 통과할 때. 그러면 4,000원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지금 사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지금은요, 커비드 핸들 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기준선 위니까. 커비드 핸들과 상관없이 기준선 위니까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기준선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죠?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기준선 위란 측면에서, 오텍은 뭡니까? 타진 매수는 괜찮아 보인다. 그죠? 텍스트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텍. 텍스트 이야기 안 했군요. 그죠? 금호 소유하고, 오텍만 했고, 텍스트는 없었네요. 그렇군요. 텍스트 하신 분은 왜 내건 안 하나 그러시겠네. 텍스트, 여기 있네. 자, 텍스트 보죠, 그러면. 텍스트입니다. 신규를 살까요? 텍스트 신규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자, 이런 정보를 제가 신규 매수 하라고 말합니까? 안 하라고 말합니까? 예? 많이 보신 분들, 예? 이런 정보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주가가 싸니까 사고 싶다고요? 저는 이거 같아. 사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저는 그런 분들 뭐라 그럽니까? 파세요. 라고 그러죠. 파세요. 그죠? 왜요? 구름 미치고, 기준선 미치고, 기준선 전환선 역전됐고, 후행스팬더 캔들 밑에 있고, 그죠? 얘가 구름 밑으로 나왔다가 반등하면서 구름까지 건드려 보는 일까지 다 했고, 이제는 뭐, RSI 아직까지 멀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매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파세요. 이죠. 사고 싶은데요? 아니, 그거 말고, 갖고 있는 거 주식 파세요. 파세요. 이죠.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설령 지금의 바닥이 될지라도, 이런 종목은 언제 사나요? 언제 삽니까? 기준선이라도 넘어서면, 얼마입니까? 5,170원이라도 넘어서면, 그때 가서 한번 사볼까? 지금보다 120원 더 위입니다만은,
120은 더 위쪽이라도 지금보다 더 비쌀지라도 추세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일부 사고 또 언제 삽니까? 구름 위로 올라서면 일부 사고 5,400원 위로 올라오면 일부 사고 이런 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리스크를 낮추되 뭐 수익은 대신에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의 전략이죠. 그죠? 지금은 아니다. 그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우고 볼까요? 현대글로비스는 요새 이때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그죠? 얼마 전에 하더라도 현대글로비스 잘 나갔는데, 정의성, 회장이, 부회장인가요? 이제 거의 경영권을 이제 다시 하게 되면서, 거의 갖게 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잘 갔는데, 이때 제가 꼭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RSI 보고 RSI가 팔라 그러면 파세요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어찌 됩니까? 이때는 팔았었어야 하죠. 그죠? 그죠? RSI로 본다면 나는 그보다는 RSI보다 난 전환선 기준선 보고 할래. 이거 기준선인데요. 기준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골고닥 내려왔죠. 어찌 됩니까? 그럼 팔았어야 되죠. 비슷하네. RSI나 기준선이나 비슷한 모양이죠. RSI로 거래하신 분은 다 팔고 그게 아니고 기준선대로 거래하신 분 같으면 여기서 타진 매도 일부 팔고 구름이 또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승 추세의 기대감을 가지고 볼래. 그건 괜찮았습니다. 여하간 간에 여기서 매도하는 생각, 매도하는 쪽에는 뭐 똑같죠. 그죠? 그러다가 한동안에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타진 매도했다가 아니네 올라가네 라고 또 사는 듯 했으나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됐냐니까 기준선 밑으로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찌 됩니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되사고 다시 여기서 팔죠. 지금은요. 일부라도 팔아놓은 상태죠. 구름으로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구름 안으로 접어들었으니까 뭐 구름의 지지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후행 수평으로 봐서도 이런 정도에서 지지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주 후행스팬이네.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싹 상황이 아주 밝게 보이는 것은 아니죠. 마치 안개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모습이죠. 재수없이 구름 밖으로 나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더 갈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타진 매도 해놓고 하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그동안의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가 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에 좀 더 이쪽에서는 한 표를 두고 던지고 싶습니다만은 뭐 그거야 제 생각이고 주가는 봐야 되겠죠. 야간간에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타진 매도라도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기준선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 요날자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날부터 좀 팔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VT GMP 사실은 이 종목은 옆으로 보다시피 뚜렷한 추세가 별로 보이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죠. 그죠? 아래쪽으로 8,000원, 위로 9,000원이네요. 8,000원, 9,000원, 8,000원, 9,000원, 8,000원, 9,000원, 탁탁탁 하는 모습이죠. 뭐, 그러다가 결국은 구름 받고 나오긴 했는데, 구름 받고 나오면 통상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받고 나온 다음에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이죠. 질문하신 분은 10,000원에 샀는데 본전에 올까요? 라고 했습니다. 많은 얘기인데, 그죠? 본전에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일단은 본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먼저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하는 과정부터 거친 다음에 얘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다시 밀려버릴 건지 레인지 안으로 그 좁은 밴드 안으로 들어가 버린지가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보다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매수 단가가 얼마인가 관계없이 다 팔고. 그죠? 아니고 반등한다면 그 기다리고. 지금 예단해서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면은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구름의 근처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의 이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말이죠. 그죠? 후행스피는 캔들 바깥에 있으니까, 후행스피는 캔들 바깥에 있으니까 얘가 지치만 밖에 돌아서면은 뭐 많은 된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으나 최소한 상승폭은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요. 자,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 이런 종목은 제가 항상 즐겁죠, 그죠? 왜 즐겁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저 한 종목 건졌죠, 그죠? 그죠?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몰라요. 그죠? 몰라요. 맨날 이런 종목 볼 때마다 맨날 하는 말씀이 이런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막 기분 좋은데 세 개.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들어온 지 이제 첫날 입학식하고 그 다음날 첫날 입학식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서울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본 거 똑같죠, 그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선생님 어제 하루 봤는데 얼굴 낯짝만 잔뜩 봤는데 얘가 잘생기는지 못생기는지 잘 확실하게 가봐도 안 되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얘가 뭐 성격이 어떤지 공부를 잘하는지 뭐 알 수도 없는데 그런 애를 데리고 학부모가 찾아와서 우리의 요번에 걔 나중에 커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황당하죠. 상당된 지 며칠 됐습니까? 열흘 됐습니다. 모릅니다. 내 회사 사고 싶다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저로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알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텍 플러스요. 인텍 플러스는 이런 종목은 사세요. 그죠? 이런 종목은 사세요. 문제가 없죠. 구름 밖에 나왔잖아요. 후행스피드 밖에 나왔잖아요. RSI는 살짝 고개 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구름 지지 밖에 돌아서겠죠. 그렇죠? RSI가 올라오면서 그러면 RSI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RSI가 꺾일 때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뭐 구름 근처나 전환선이나 구름 안으로 들어간다면 기준선이나 해서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인텍 플러스 살까요? 예, 예스. 예? 이건 살까요? 문제 없어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페스 아크 살까요? 저는 뭐라 합니까? 예? 몰라요. 그죠? 퀘스천 마크 3개. 저처럼 차트제이들은 백 데이터가 없으면 완전히 젬병이에요. 백 데이터가 없으면 전혀 젬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텍 플러스는 살까요? 동그라미. 그죠? 네. 네페사크는 모르겠다. 였습니다. 자, 2부에서 우리가 모바일, 어디부터 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부터 했죠. 그죠?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타진 매수, 바이넥스 타진 매수, 와이팜 타진 매수, 오텍 타진 매수, 인텍 플러스 사세요. 그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3부에 S5L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 반도체까지가 그 텔레칩스도 3부에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다시 3부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